깡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야 BMW 128D 그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거고, 수입차 타고 싶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거고, 그거 깡통인데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드라이브 인 마이 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BMW 118D 이번에는 옵션사항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 편의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역시 뭐 계기판이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계기판에. 조명을 한번 켜볼게요.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자, 계기판은 뭐 말 그대로 뭐 깡통 계기판이죠. 뭐 나쁘다고 보기도 힘들고 좋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요게 조금 계기판이 작아요. 사이즈가 차가 작아서 계기판을 작게 만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계기판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작고, 하지만 뭐 어쨌든 심플하기 때문에, 계기판의 디자인이 매우 심플하기 때문에 뭐 크게 불만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밑에 이제 그 LCD 패널이 조금 너무 아래에 있어서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RPM 잘 보이고 속도 잘 보이고 주요한 정보들 잘 보이고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밑에 이제 이 버튼으로 조절을 하면은 계기판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통화를 할 때는 통화, 그 다음에 음악을 들을 때는 노래 공목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다 있는 기능이죠 요즘엔. 그러니까 뭐 특이할 건 없는데 어쨌든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 요 부분은 다 있죠 요즘에도. 근데 이제 버튼이 하나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쓰기에는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있는 기능이죠. 공조장치가 있는데, 공조장치는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그러니까 수동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요 버튼으로 요렇게 뭐 요거는 수동인데 바람의 방향은 수동이고, 온도는 자동이에요. 수동처럼 보이지만 온도는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온도는 자동이고, 여기 오토 버튼 있죠. 그래서 풍량도 자동으로 되고, 반자동인 것 같아요. 이거 좀 특이해요. 저도 처음 보는 오토 에어컨이에요. 그리고 열선되고 통풍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실내 등은 그냥 필라멘트 전구 타입입니다. LED를 요즘에 많이 쓰는데 이렇게 그냥 전구 타입이에요. 이런 거 부분들은 좀 아쉽죠. 뭐 다이 하셔도 되는데 얼마 안 하니까. 좀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요런 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얘네들이 BMW가 LED 헤드라이트나 LED 테일램프 이런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면서, 이런 실내 등 같은 거는 좀 되게 좀 인색해요. 희한하게. 여기에 보면 거울이 있습니다. 예, 중요하죠 여자분들은. 거울이 있고, 조수석도 역시 거울이 있습니다. 예. 연애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불 들어오는 거. 요 부분, 그 아이드라이브라고 하죠. 요 장치로 여기 있는 모니터를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내 모델은 이렇게 조작부를 따로 빼는 모델이 거의 이제 제네시스급 가야 되죠. 제네시스급 가야 되는데, 어쨌든 BMW는 요 아이드라이브라는 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사용을 했고, 이 아이드라이브라는 게 엔트리 모델이지만 들어있다. 요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터치보다는요, 아이드라이브가 손에 가깝게 닿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면 터치보다 아이드라이브가 편합니다. 그리고 BMW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쨌든 운전 중에 조작을 했을 때 터치보다 이게 더 안전하다 라는 주장을 하죠. 뭐 그게 실제로 안전한지 뭐 제가 통계 데이터 값은 없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터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직관성에서는 조금 떨어져요. 터치보다. 자, 기존에 이제 3 시리즈나 5 시리즈는 모니터가 좀 더 크죠. 모니터가 크고 길어요 옆으로. 그래서 3 시리즈나 5 시리즈 모니터를 보면 요게 분할을 해서 쓸 수 있거든요. 요만큼을 분할해서 쓸 수 있는데, 요거는 기본 모니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건 좀 불편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아이드라이브가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기 때문에
있는 게 어디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뭐 안에 기능은 내비게이션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멀티미디어가 있는데, 멀티미디어에서는 핸드폰을 통해서 여기 이제 잭이 있죠. 핸드폰을 통해서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음악을 들을 때는 여기는 지금 보통 BMW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차량에는 하드디스크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빠졌어요.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고요. 외부 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제 아이폰이 뜨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검색을 해볼게요. 요거 지금 안에 있는 요 기능들은 기존에 이제 3 시리즈, 5 시리즈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전화 있는데, 특이할 만한 기능이 뭘 설명드려야 될까요? 이게 지금 다른 거는 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국내 브랜드도 이런 기능들은 다 있기 때문에 뭐 특이하게 뭐 이 인포테인먼트 쪽에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차량 상태 정도, 차량 상태가 뭐 타이어 공기압은 다 있는 거고, 엔진 오일량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점. 이거는 이제 국내 브랜드에는 없는 기능이죠. 체크 컨트롤이라 그래서 뭐 전구가 나가거나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국내 브랜드에는 없는 편의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 그랜저에도 없죠. 이런 기능들이. 그리고 이제 온보드 컴퓨터는 연비가 나오고, 여행용 컴퓨터는 트립 구간을 설정해서 주행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 조금 내용이 자세하다는 거 빼고는 뭐 국내 브랜드도 이런 것들은 있는 기능이니까 특이할 만한 거고, 뭐 커넥티드 드라이브라고 있는데, 이거 좀 너무 느려서 뭐 사실상 쓰기는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뭐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나 뭐 이런 한라인을 통해서 긴급 출동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장점이 되겠죠. 이게 보면은 SAS 콜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도. 그래서 누르면 콜센터랑 연결이 돼서 긴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역시 3천만 원 초반대의 차량에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차는 국내에 없죠. 예. 그래서 그거 없는 게 사실입니다. 3천만 원 초반대의 조작부를 따로 뺀 모델이 국내에도 없기 때문에 편의사양으로 쳐줘야 되겠죠. 핸들 열선만 편의사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장점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얘는 이제 시동을 켰다가 시동을 끄죠. 그러면 아이드라이브가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나가서 문을 닫을 때까지 아이드라이브나 모든 이제 기기들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코나 같은 경우에 제가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시동을 끄면은 다 꺼져버리죠. 여기 화면이. 그러니까 음악을 듣거나 또는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다가 통화가 다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운전할 때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데 통화는 안 끝났는데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동은 껐어요. 그러면 이게 다 꺼져버려요. 통화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동을 꺼도 이렇게 전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꺼지지 않도록 배려한 거는 BMW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편의사항이죠. 네, 뭐 작은 배려지만 편의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단축키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부분들을 단축키에 지금 보면 할당되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할당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주 쓰는 버튼들을. 그래서 뭐 좋아하는 노래를 1번이나 2번에다가 뭐 저장을 해놓고 내가 탔을 때 1번을 딱 누르면 그 노래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도 국내 브랜드에서는 아주 고급 뭐 제네시스 이상급 가지 않는 이상 없는 기능이죠. 그랜저에도 없는 기능이고, 요거를 윈도우 스위치를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국내 브랜드랑 다른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방향 다 원터치입니다. 그죠? 뒷자리까지 다 원터치로 내려가고 원터치로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싼가 보죠?
아니 국내 차는 이거를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운전석만 넣거나, 이번에 최근에 리뷰했던 K3는 심지어 운전석도 원터치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가는 거 안 돼요. 이게 릴레이를 걸어주면 되는데 이 릴레이 값이 뭐 되게 비싼가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겠죠. 네 방향 다 원터치. 요거는 BMW는 전 모델 다 이렇게 원터치를 씁니다. 근데 국내 브랜드는 이거 굉장히 인색하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편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썬루프 위에 이렇게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장치는 요걸로 작동해요. 썬루프 창은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의 크기를 생각했을 때는 창이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적당한 사이즈고요. 뭐 이렇게 틸트 되고요. 틸트 되고 슬라이딩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햇빛 가리개가 있어서 가릴 수 있고, 햇빛 가리개는 수동입니다. 5 시리즈는 자동이죠, 이게. 근데 햇빛 가리개는 수동입니다. 룸밀러입니다. ECM 룸밀러고요.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미러죠. 아웃사이더 미러도 ECM입니다. 예. 역시 국내에는 실내 ECM은 넣는 경우가 많지만 아웃사이더 미러의 ECM은 굉장히 윗등급 올라가야 있죠. 예. 그랜저 IG에도 없죠, 이런 기능들. 자, 시동을 걸고요.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후진을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작동하고요. 후방 카메라에 표시선 나오고, 그 다음에 장애물이 나오면 장애물도 표시를 해줘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전방에도 센서가 있습니다. 후방에도 센서가 있고, 특히 주차를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죠. 저는 전방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방 센서에 좀 많이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 주차라는 부분에 장애물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장애물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소리와 함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방 센서도 있고요. 전방 센서를 안 넣어주죠, 잘.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오디오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일단 BMW 모델들은 다 여기 부분에, 여기 하단에,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분에 우퍼가 있습니다, 바닥 부분에. 그리고 여기에 미드 우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위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델은 1시리즈라서 뺐는지, BMW 코리아가 패키징하면서 뺐는지 모르겠는데 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스피커가 돼 있고, 음질은 BMW에서 쓰시는 가장 엔트리 오디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BMW 음질 구리기로 유명하죠. 음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들어줄만 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오디오 얘기하면서 항상 3웨이 스피커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미니 쿠퍼 리뷰를 할 때 바닥에 우퍼 있고 여기 미드만 있고, 미니 쿠퍼도 트위터가 없었죠. 그래서 이 트위터가 굉장히 비싼 옵션인가 봐요. 트위터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신다고, 트위터를 장착을 하신다고 음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제가 미니 쿠퍼를 타면서 느꼈던 건데, 여기다 트위터를 추가하시면 음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고, 트위터가 없더라도 그냥 들어줄 만한 정도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리뷰한 그랜저 IG랑 비교를 하면 그랜저 IG가 훨씬 좋죠, 오디오. K3랑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코나랑 비교하면 얘가 더 음질이 좋습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음질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냥은 들어줄만 하고, 음질이 조금 목마르시다 그러면 트위터 정도만 장착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주간 전조등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향등, 하향등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안개등인데, 안개등은 할로겐이네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LED 라이트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LED 라이트가 비싸죠. HID보다 훨씬 비싸고, 국내에서 LED 라이트를 사실 선택을 하려면 K3도 거의 한 2,400만 원 정도를 줘야 K3도 LED 라이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K3 리뷰를 할 때 굳이 LED 넣지 말고 조금 낮은 등급에서 만족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3,100만 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이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이 차가 옵션이 빠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 받아서
3,000만 원, 3,100만 원에 구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의상 괜찮아요. LED 라이트는요, 기존의 HID 대비 크게 밝지는 않아요. 지금 128D에 들어가 있는 이 LED 라이트는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소유했던 미니 쿠퍼 S의 LED 라이트랑 비교를 하면 광량이 좀 떨어져요. 미니 쿠퍼는 굉장히 광량이 밝거든요. 그리고 미니 쿠퍼는 안개등도 LED라서 우천시나 이럴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 얘는 이제 안개등은 할로겐으로 들어가 있고 하향 상향만 LED입니다. 하지만 국내 브랜드에 있는 뭐 또 제가 좀 소유하고 있는 이제 코나랑 비교를 한다면 코나 대비 라이트는 훨씬 밝습니다. 미니 쿠퍼 S보다는 조금 덜 밝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HID랑 비교를 하면 조금 더 밝은 정도. 그래서 라이트는 아주 밝진 않지만 크게 불만이 나오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점. BMW 128D를 이야기할 때 깡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야, BMW 128D 그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거고, 수입차 타고 싶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거고, 그거 깡통인데 그거 어떻게 타고 다니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일단 4,000만 원이다 그러면 형편없는 게 맞습니다. 이 편의사항이라든가 옵션이. 자, 3,000만 원이다 또는 3,1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더 들어갈 수 있는 편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자, 국산차들이 편의사항이 좋다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산차에는 있지 않은 편의사항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빠진 부분들도 있죠. 대부분 다 넣어주는 핸들 열선, 자, 빠졌습니다. 통풍 시트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빠졌죠? 이 정도면은 뭐 일상적으로 이 차의 컨셉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가격을 생각했을 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일상적으로 타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옵션 사항입니다. 국산차는 옵션 사항이 좋고 수입 엔트리는 옵션 사항이 나쁘다라는 것은 좀 하나의 편견에 지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의사항,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비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